외도 중인 한국인은 504만 명. 아,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2012년 현재 외도 중인 한국인이 한국인만 504만 명. 504만 명의 누군가가 한 사람 이상의 이성을 상대한다면 저처럼 혼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란 얘기입니까? 정말 이거 붕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세 사람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 세 사람 안 들어가 있다. 저기, 김홍수 씨. 궁금합니다. 안 물어봤어요. 출연한 적이 없어요. 왜 도둑이 세발들이 있어요? 왜 갑자기? 504만 명에 우리 셋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 예. 아니, 네 사람이야, 네 사람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어느 분의 주장일까요? 예. 자, 주인공 누구십니까? 예, 바로 보죠. 역사 칼럼니스트 이성주.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그래요? 예. 이 통계가 2006년도 기준이거든요. 제가 낸 게 아니고 네. 유력 주간지에서 대한민국 불륜 시태를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불륜 실태. 예, 관련 업종 종사자들을 통계를 한번 내고 그걸 가지고 계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왔었던 게 대한민국의 모텔 개수. 그 업계 관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도대체 이 모텔의 투숙객들 중에서 불륜 커플이 몇이나 될까? 네, 말하니까 8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을 들어가서 하룻밤을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로테이션을 쓰기 때문에 하루 평균 33만 6천 명이 불륜 커플로 들어간다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15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모텔을 방문한다는 계산을 해보니까 504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왔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2006년도 기준으로 불륜 시대는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이 계산에서 빠져 있었던 건 뭐냐면은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번드라고 그러죠. 직장 내에서 이렇게 사귀는 케이스가 있는데 맞아. 오피스 허스번드, 오피스 와이프가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차로 모텔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거기 같이 들어가지 않고. 예, 그럼 나오니까 시간차로 들어가고 시간차로 나와야 되거든요. 모텔촌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시간에 굉장히 많은 그 직장인 커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나오고 그러죠. 하나의 산업화가 돼 있어요. 왜 이혼하느냐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성격이 안 맞는다, 뭐 네. 상대방이 뭐가 안 맞는다. 근데 그 내면을 깊숙이 보면 잠자리 문제가 과반을 넘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잠자리가 안 맞으니까 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남편하고는 안 되고 밖에서 다른 사람 우연히 만나는데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적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혼까지 감행하고 예.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은 거지만 저는 생각할 때 다른 나라에 더 이 퍼센티지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건가요? 그거는 좀 착각이십니다. 좀 착각이십니다. 전 세계 36개국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었어요. 도대체 불륜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 1등이 어디냐면은 태국이었었어요. 태국. 2등이 한국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결혼 못하겠다. 요새 왜냐면 외국인이랑 결혼했어요. 시간 많이 타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게 뭐 2위라는 게 글쎄 이게 뭐 좋은 쪽의 은메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 되려면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고 야채 먹으면 됩니다. 저도 참 이게 제가 이제 사회자가 예. 편파하면 안 되는데 좀 짜증이 나지 않아요? 아니 기분을 좋게 하셔야 되는데. 아니, 황금알 초태로도 도움이 된다고 초대했을 거 아니에요, 저 고수를. 방송에 불만을 갖고 해.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성생활의 만족도에 관한 통계 조사를 맨날 해요. 성적인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나라가 1위가 있어요. 어딜까요? 혹시 또 우리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야동의 천국 일본입니다. 어허. 일본을 맹추격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전 세계 평균입니다. 이 두 나라를 추격하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다코스죠. 어디냐면 바로 중국입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3가지가 있어요. 세 나라가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네. 그러니까 성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이 세 나라의 또 공통점이에요. 결정적인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세 나라 다 불륜이 판치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나이 먹어가면서요, 우리는 성생활 높이려고 남자들은 노력을 하는데 여성들이 안 받아주니까. 남자의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바람 피는 비율을 봤어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바람 피고 싶은 욕구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바람 핀단 말이 있잖아요. 예. 그게 남자는 딱 맞아떨어져요. 여성들은 한번 반짝이에요. 여성들이
불륜의 시기가 언제였었냐면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에요. 그때 불꽃을 한번 불태우거든요. 폐경기가 오기 전에 본능적으로 그 순간에 반짝 올라가죠. 그때가 또 갱년기 시작 바로 전이었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느낌이 뭐냐면 사실 이 바람이나 바람기에 대한 생각이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전에 이제 여자분들이 30대, 40대 불꽃을 튀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남자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단은 바람이나 바람기를 자꾸 육체적인 관계, 뭐 원나잇 스탠드라든지 하여튼 저 여자랑 하룻밤 자겠다라는 쪽에 너무 이렇게 집착해 있는 반면에 여자들은 그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보다는 마음을 주는 것을 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실제로 불륜이 들통이 났을 때 남자가 그 배우자한테 먼저 하는 얘기는 너 그 남자랑 잤어?거든요. 근데 여자는 자기 배우자한테 정말 사랑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 사회적인 토대가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에서 남자라는 씨앗을 대한민국 땅에 놓고 시간이란 물을 붓고 돈이란 양분을 뿌리면 불륜이라는 씨앗이 튀어나오거든요. 대한민국 사회는 원래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그 토양을 바꾸면 충분히 바뀔 수 있거든요. 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것. 불륜이나 생리적인 욕구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욕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봐야죠. 예, 예. 바람기 유전자 따로 있다. 아니 그러면 야, 저 아버지가 유전이 바람기 있으면 된다. 아버지가 바람기 있으면 아들도 바람기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야 이런 거 이게 아니겠어요? 계속 이게 집안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궁금하죠? 네. 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주인공 보여드립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 우리의 뭐 외모라든가 무슨 뭐 두뇌라든가 이런 건 뭐 이제 유전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바람기가 이게 유전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손범수 씨 그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 아시죠? 네. 김은국 씨 그 맨유 축구 선수 라이언 긱스 잘 아시죠? 긱스요? 네. 긱스. 지성이 라이벌이죠. 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바람 피다가 망신당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두 사람의 또 공통점이 아버지가 또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바람을 피니까 또 아들도 바람을 핀다. 뭔가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갖게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례만 보고 그걸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요? 환경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가족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 찾아봤더니 몸속에 뭐가 있어요? 바람능이 유전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 그 뉴욕 주립대 가르시아 박사팀이 연구한 건데 DRD4라는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은 그 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바람 피울 확률이 2배가 높다 그래요. DRD4 유전자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도파민이라는 이제 우리 뇌의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 자체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렇게 마약이나 도박 같은 걸 할 때 강한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쾌감을 얻기 위해서 행동에 옮기게 하는 물질이 바로 도파민인데 네. 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쾌감을 남들보다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좀 빠져들기 쉽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똑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더 큰 쾌감을 느끼게 되니까 어허. 거기에 또 다시 찾게 되고 네.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바람기뿐 아니라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잘 빠져들게 되겠죠. 중독될 가능성이 더 높군요. 네, 중독의 위험성이 네. 높게 됩니다. 희한한 사람들 많네. 그거 뭐 쓸데없이 그걸 연구하고 있어. 다른 거 하면 될 텐데. 남이 연구한 것까지 왜 뭐라 진짜 그러세요? 그러네. 타이거 우즈도 아버지가 한 걸 보고서 자기도 그 배운 거지 유전자는 없어요. 죄송한데요. 예. 한 이사님이 여기서 제일 희한하세요. 그래요. 아들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딸들도 그렇게? 체코의 한 대학에서 한 연구팀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을 때 아들이 바람을 피우는 경향은 굉장히 강한 연관성을 갖는데 예. 어머니와 딸은 연관성이 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것.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빠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데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아들이 따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대를 잇나요? 좋은 건 네, 근데 따라가야지. 어쨌든 그 그건 아버지의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왜냐하면 그렇죠. 어렸을 적에는 좋다 나쁘다는 판단력이 떨어질 때 내가 좋아하는 아빠가 하는 행동은 다 좋다고 느낄 그럼요. 수도 있다고. 그거를. 죄의식이 없이. 그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우리 박용원 원장님 말이 맞는 게
아내분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뭐 남편이 바람을 폈다. 시아버지도 대부분 바람을 폈더라고요. 어머. 한 10분이면 한 8분 정도가 그런 말씀 하시고. 어머, 이제 결혼하려면 남자 알아봐야지. 이제 집안 내력까지 뒤져봐야 돼. 박영우 교수님을 제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통계라는 건 무시하면 안 돼요. 야구에서도 3할 타자라고 그러면은 그 3할의 확률이 1년 시즌을 놓고 보면 그게 맞아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라는 거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통계를 가장 믿을 만하다 그러잖아요. 네. 헬렌 피셔라는 인류학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람기에 대해서 모든 853개의 문화권을 다 조사를 해봤었어요. 네. 일부 일처제를 가지고 있는 문화권은 16%밖에 안 됐었어요, 통계적으로. 현재. 나머지 84%는 일부 다처제거든요. 근데 하이성 해설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통계적으로 보면 일부 다처제가 맞거든요, 인간은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람기가 있는 유전자가 우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해봤거든요. 얼핏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침팬지가 있어요. 여기에 고릴라가 있고 가운데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고안 크기가 고릴라가 제일 작고 침팬지가 제일 커요. 가운데가 사람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사람은 뭐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방금 고소님하고 좀 다른데요. 네. 실제 이 고안 사이즈가 다른 이유는 암컷들의 바람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가 그 농구에. 그래서 이 수컷 입장에서는 자기의 종족을 보존시켜야 되니까 고안을 크게 만들어서 한 번의 관계를 가질 때도 자기 어떤 유전자를 남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정자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고안 자체를 크게 만드는 거고 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고릴라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바람기가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여자 쪽의 어떤 문제 사항도 있다. 이런 쪽의 어떤 사항의 설명이죠.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지금 말씀하시는 정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본능만 가지고 얘기하면 수컷은 씨 뿌리고 다니고 싶어하는 이제 암컷은 새끼를 낳아서 이제 키워야 되는 본능이 있는 거죠.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암컷과 수컷의 만남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만남이에요. 한 단계 위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이제 사랑을 약속하고 평생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하고자 하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본능과의 이제 이 부딪힘 때문에 이제 바람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얻고 성취를 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 통제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바람기를 정말 강력한 자기 통제를 가지고 오히려 승화시켜서 더 나은 것으로 발전시킨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앞이 불안하고 내가 우울해 있는 사람한테서 무언가 사랑의 설레임이라는 것은 정말 강력한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무조건 바람기를 뭐 눌러야 된다, 이것은 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충동 이런 게 느껴졌을 때 혹시 그동안 지나친 스트레스와 불안감 또는 자긍심의 결여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해 있지는 않나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박수 한번 해드리죠. 남자아이들도 저는 권하고 있어요. 적응 경부암 백신을 맞아야만 또 사랑하는 아내랑 어떤 배우자한테 병을 안 걸리게 하니까. 스티브 잡스처럼 먹어라. 이 채식과 야채를 하면서부터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을 대상으로 여자를 유혹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습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되는 바람기와 이 바람과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거죠. 전 세계 36개국을 대상으로 불륜이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딜까? 2등이 한국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니까 또 아들도 바람을 핀다. 뭔가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갖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바람과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오늘 모든 얘기를 다 나눠봤습니다. 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